안녕하십니까. 쇼킹부동산입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일어나는 변화, 지난주부터 시작된 내용 저희가 한번 정리를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정말로 중요합니다.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 생기는 일, 바로 관망세죠. 급등 단지 중심으로 해서 지켜보자는 심리가 강해집니다. 가격 피로감과 겹쳐지면서 일단은 사람들은 사지 않고 봐요. 자, 주요 대책 후 관망 기간 보면은 319 대책 같은 경우는 1개월 정도 거래 급감, 627 대책은 45일간 거래 급감, 현재도 11호 부동산 대책 이후에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현재 핵심지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일 말씀드릴까요? 매물은 없고 호가만 높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층만 남은 단지들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요즘 부동산 매매 상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저층 사도 되냐는 질문입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일단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투자자의 매도를 차단했지 않습니까? 아파트 가격은요, 매물 간의 경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일단 매물수가 많아야 가격 하락을 기대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새끼 매물과 입주 가능 매물의 경쟁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비규제 지역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저렴한 매물은 새끼 매물입니다. 투자자가 파는 거예요. 그런 매물들이 밑에 가격을 깔아줘야 입주 가능한 매물도 마음껏 가격을 많이 못 올리거든요. 근데 지금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그런 경쟁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 대출 규제까지 가해지다 보니까 갈아타기도 제한되네? 그럼 새끼 매물 없어졌죠? 갈아타기 매물 사라지다 보니까 매물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1호 부동산 대책 이후에 한 달 넘게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죠. 자, 매도자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도 이 가격을 받아야 갈아탈 수 있다. 그래서 호가를 높인 겁니다. 어차피 매물도 없지 않냐. 자, 매수자는 야, 이 호가를 보면서 화가 나는 겁니다. 야, 실거래가 대비 호가를 1억으로 올리면 어떻게 해? 거래 없는 거 뻔히 아는데. 그러면서 안 사고 안 팔고 이런 상황이 이어졌다는 거죠. 시장의 관심은 한 가지였습니다. 자, 수요가 줄어들었어요. 자, 그리고 공급도 감소했습니다. 어떤 것이 더 컸을까요? 수요 감소가 더 컸으면 가격은 떨어질 테고, 공급 감소가 더 컸으면 가격이 오를 겁니다. 결론은 공급 부족이 더 심각하게 나타나는 상황. 그래서 지금 수요자들이 좀 지고 있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먼저 움직임이 감지되는 곳 말씀드릴게요. 자, 잠실 지역입니다. 잠실 주공 5단지가 사업 시행 인가를 앞두고 금매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40억 초반까지 거래됐던 게 이제 30억대 후반까지 금매가 속출했다가 그게 전부 다 소진이 되면서 다시 40억부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리센츠, 엘스 수요 증가도 연결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잠실 지역이 서울 아파트 움직임의 바로미터 역할을 한다는 거 말씀드렸죠. 잠실 지역에서 움직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헬리오시티도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거래 급감으로 굉장히 조용하다는 얘기가 여러 공인중개업소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지난주부터 수요가 증가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분당 역세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리오시티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지난주까지 거래 급감하다, 막 절간처럼 조용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가 역세권 중심으로 6주간의 관망세가 끝나고 거래가 증가 중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요즘 뜨거운 데가 이제 용인시 수지구죠. 수지구청역 주변은 구층 아파트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5억 전후에 주상복합 대장 아파트들은 조용했는데, 지금 그 고가 주상복합 중심으로 거래 증가와 호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대출도 잘 안 나오는 비싼 아파트를 누가 살까요? 잠실주공 5단지 같은 경우는 대출이 2억밖에 안 되거든요. 자, 그리고 분당의 아파트 역세권 살려면 지금 대출 4억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누가 살까요? 자, 11호 대책 전후의 매도자들, 지금 매도 후 현금 보유 상태에서 시장 관망을 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움직인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두 번째, 지금 10억대 아파트 거래가 굉장히 활발해요. 그러면서 1주택자뿐만 아니라 다주택자가 모두 다 처분하고 똘똘한 채로 움직이려는 모습이 많이 포착되고 있고, 실제 그런 상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축의 움직임이 시장 변화를 지금 이끌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아니, 거래 조금 생긴 것으로 호들갑인가? 근데 보통 시장 회복은 이런 식으로 시작이 돼요. 잠실이나 뭐 아니면 고가 아파트 지역부터 수요 증가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서서히 퍼져 나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난 45일가 가장 매물이 늘어났어야 되는 겨울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신규 매물이 예상보다 적었다는 거에서 공급 부족이 생각보다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구나. 이것을 좀 인지하실 필요가 있고요. 거래 시작에도 의미를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기 수요 움직임이 본격화돼 있더라. 자, 부동산 시장의 매수자는 떠나지 않습니다. 계속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이 매수자가 많을 필요가 없어요. 공급 대비 매수자가 중요한데, 지금 공급이 워낙 적다 보니까
적은 수요자에도 가격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15억이의 아파트 시장입니다. 지금 2021년 전고점 대한 100% 내외 회복을 했거든요. 상급지는 뭐 20억 초과하는 아파트는 뭐 20에서 30% 급등했는데 얘는 상대적으로 덜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성비로 인식돼서 오히려 수요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다고 해요. 특히 생애 최초 대출 한도가 지금 규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70%가 적용이 되다 보니까 수요 억제 효과도 미비합니다. 그래서 규제 지역은 이미 투자자 중심에서 실소자 중심 시장으로 넘어갔고요. 가장 큰 수혜가 이 15억 이하 아파트가 받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은 15억, 11호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거래가 활발하고 매물 풍기 단지도 증가하고 있다는 거 아마 이 가격대에 매수하시려는 분들은 좀 잘 아실 거예요. 상황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10월 3일날 고덕 리겐파크 3단지 말씀드렸는데 현재 11억 4천에서 12억 5천이 됐고요. 가양 한강타운은 12억 3천에서 13억 5천이 됐습니다. 또한 레미안 장이 포레카운티는 11억에서 11억 7천으로 호가가 올라간 상태예요. 11월 16일에는 저희가 멤버십 영상에서 가장 많이 오를 13억에서 15억 아파트를 추천드렸습니다. 그때 힐스테이트 녹번을 말씀드렸어요. 자, 당시 추천드렸을 때가 13억인데 현재는 호가가 14억까지 올라갔고 수요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11호 부동산 대책 이후에 가장 수혜지가 어디냐? 저는 은평구, 서대문구, 강수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가격대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매물 부족이 좀 나타나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자, 또한 산승역자의 푸르지오 2단지도 추천을 드렸었거든요. 자, 당시 13억에 추천을 드렸는데 현재는 13억 5천에 호가하고 있습니다. 산성역 주변으로 거래가 계속 늘어나면서 매물이 좀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나요. 아마 이 추세가 이어지면 여름이나 가을 되면요 더욱더 부족한 현상이 이제 더 심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대출금리 4.43% 시대에 이게 말이 되나? 현재 5대 은행 평균 주담대금리가 4.4%로요. 1년 전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때는 이런 식으로 총량 규제를 때렸을 때 거래 급감이 분명히 나타났고요. 겨울에 4에서 8% 정도의 급매가 좀 등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참고로 주택담보대출 받으려는 분들은요. IM은행하고요. 농협은행 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1금융권에서는 이쪽이 가장 저렴하고 이쪽으로 수요 쏠림이 좀 나타난다고 해요. 제가 볼 때는 공급 부족 우려가 금리 공포를 앞지른 것 같습니다. 특히 전세값이 더 오를 거란 공포가 커요. 그래서 10억대 아파트 매수자 중에서 2월 전세 만기 세입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1년간 지켜보다가 야 이건 아닌가 싶다 해가지고 이번 겨울에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공급 증가를 초월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가격 상승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비규제 지역 거래 급등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11월 오늘 날짜 기준으로 경기도는 8,239건의 거래가 등록됐거든요. 9월하고 10월 대비 크게 차이가 나는 페이스는 아닌데 문제는 지금 경기도 주요 지역, 인기 지역이 다 토지거래 허가구로 묶이지 않았습니까? 그거 제외에도 이 정도 거래량이 등록된다는 거예요. 그럼 인천 볼까요? 인천은 토지 지역이 없죠. 11월 거래량이 1831건까지 현재 등록되는데 같은 기간의 9월, 10월 추세보다 더 강력합니다. 자, 예전에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이 이랬어요. 대책 발표되고 나서 바로 풍선 효과가 나타나면서 그 가격대의 가격 상승세가 본격화가 됩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 거래가 급등했다는 거 서울 갈아타기로 연결이 되면서 또 다른 수요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영상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경기도 인천 10억 이하 아파트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규제지역 10억대 아파트 상승세로 지속되고 있는데 규제지역에 거주하는 전세 세입자하고 경기도하고 인천 지역의 주택을 처분한 갈아타기 수요 유입의 결과로 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잠잠했던 규제지역에 20억 이상 아파트의 수요 유입이 지난주부터 본격화됐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11호 부동산 대책 후 이어진 관망세가 이제 끝나는 거 아니냐, 이와 관련된 부분 좀 조심스럽게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변하고 있는 시장 상황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11월 29일 쇼키무도산 멤버십 영상에서 빨리 2약 물고 2, 3억을 모으세요. 지금 이 2억에서 3억대 굉장히 알짜 투자처의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잡아야 되는 갭 투자처에 대해서 정리를 드렸습니다. 또한 안양자의 헤리티온, 안양 거주자분들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좀 쉽게 정리를 드렸고요. 서울 16억 이하 아파트 시황에 대해서 좀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쇼키무도산 멤버십은요, 주 3회 멤버십 전용 영상에 올라가고요. 영상에 실수자와 투자자를 위한 정보를 각각 다루고 있습니다. 다른 인생을 원하시는 분들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